안녕하세요. 개발자 팀입니다. 오늘은 APM,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PM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려면 자동차의 계기판에 비유하면 됩니다. 만약 자동차를 운전할 때 계기판 없이 운전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속도가 얼마인지,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엔진에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채로 달리는 거예요. 꽤 불안하겠죠? APM은 우리 서비스의 계기판 역할을 합니다. 지금 서비스가 얼마나 빠르게 응답하고 있는지, 에러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어디서 병목이 생기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오늘 다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PM이 뭔지 개념을 잡고 핵심 기능과 주요 도구를 비교합니다. 그 다음 에이전트 기반의 동작 원리,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매트릭, 분산 추적 개념을 알아보고요. 후반부에서는 스프링에서 분산 추적을 구현하는 방법, APM 없는 장애 대응과 APM 활용 장애 대응을 비교하고 대시보드 구성까지 다루겠습니다. APM은 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의 성능과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도구입니다. 응답 시간, 에러율, 처리량 같은 핵심 수치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감지하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줘요. 비유하면 병원의 환자 모니터와 비슷해요. 환자의 심박수, 혈압, 체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다가 이상이 감지되면 바로 알림이 울리잖아요. APM도 서비스의 응답 시간이 급증하거나 에러가 갑자기 드러나면 즉시 알림을 보내줍니다. 로그만으로는 서비스 전체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데 APM은 서비스 전체를 조감도처럼 보여줘서 지금 우리 서비스가 건강한가를 즉시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APM의 4가지 핵심 기능이 나와 있어요. 첫째, 매트릭 수집인데요. 응답 시간, 초당 처리량인 TPS, 에러율 같은 수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합니다. 둘째, 분산 추적인데요. 하나의 요청이 주문 서비스에서 결제 서비스로, 결제 서비스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추적하고 시각화하는 기능이에요.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셋째, 에러 추적인데 발생한 에러의 스택 트레이스와 발생 빈도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류합니다. 넷째, 알림 기능으로 응답 시간이나 에러율이 설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슬랙이나 이메일로 즉시 알림을 보내줍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대표적인 APM 도구 5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데이터독과 뉴렐릭은 클라우드 사스 방식인데 설치나 운영 부담 없이 가입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대신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발생합니다. 핀포인트는 네이버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APM인데요. 자바에 특화되어 있고 한국어 커뮤니티가 활발해서 국내에서 많이 쓰입니다. 일레스틱 APM은 일레스틱서치, 키바나와 함께 ELK 스택으로 통합되는 오픈소스이고요. 그라파나와 템포 조합은 매트릭 시각화에 강한 그라파나와 분산 추적에 특화된 템포를 함께 쓰는 방식이에요. 소규모 팀이라면 핀포인트나 일레스틱 APM으로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APM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흐름이 나와 있어요. 핵심은 에이전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에이전트는 애플리케이션에 설치되어 성능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역할을 해요. 자바에서는 JVM을 시작할 때 하이픈 자바 에이전트 옵션으로 에이전트 자 파일을 지정합니다. 에이전트는 바이트 코드를 조작해서 메서드가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에 측정 코드를 자동으로 삽입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한 줄도 수정하지 않아도 응답 시간, 데이터베이스 쿼리 시간, 외부 API 호출 시간 같은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이걸 비침투적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APM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예요. 수집된 데이터는 APM 서버로 전송되어 저장되고 대시보드에서 시각화되며 이상이 감지되면 알림이 발송됩니다. 서비스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매트릭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응답 시간인데요. 영어로 레이턴시라고 하고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보통 P99, 즉 하위 99% 기준으로 200m초 이내를 건강한 상태로 봅니다. 둘째, 처리량인데요. 영어로 스루프지라고 하고 초당 처리하는 요청 수를 TPS로 표현합니다. 서비스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 안에서 유지되어야 해요. 셋째, 에러율인데 전체 요청 중 에러가 차지하는 비율로 보통 1% 이하가 건강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앱덱스라는 지표도 있는데요. 이건 사용자 만족도를 0에서 1 사이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사용자가 만족하는 상태예요. P50이 평균이고 P95가 상위 5% 느린 요청, P99가 상위 1% 느린 요청인데 평균보다 P99가 더 중요합니다. 소수의 사용자라도 극단적으로 느린 경험을 하면 서비스 이탈로 이어지거든요. 분산 추적은 하나의 사용자 요청이 여러 서비스를 거쳐 처리될 때 전체 흐름을 추적하는 기술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어디서 느려졌는지를 찾는 핵심 방법이에요. 표를 보시면 핵심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트레이스는 하나의 요청에 대한 전체 처리 흐름이에요. 여행에 비유하면 여행 티켓 같은 거죠. 스팬은 트레이스 안에서 각 서비스나 메서드의 개별 작업 단위인데 여행의 각 경유지에서의 활동 기록과 같아요. 트레이스 아이디는 요청 전체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모든 서비스가 이 번호를 공유합니다. 스팬 아이디는 개별 작업을 식별하는 번호이고 페어런트 스팬 아이디는 현재 작업을 호출한 부모 작업의 번호예요. 이 정보를 모으면 주문 API에서 결제 서비스로, 결제 서비스에서 데이터베이스 조회로 이어지는 전체 흐름이 시각적으로 보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스프링 부트 3에서 분산 추적을 설정하는 YML입니다. 먼저 그래들의 마이크로미터 트레이싱 브릿지 오텔과 오픈 텔레메트리 익스포터 OTLP 의존성을 추가합니다. 마이크로미터 트레이싱은 스프링 부트 3의 표준 분산 추적 라이브러리예요. 매니지먼트 트레이싱 샘플링 프로바빌리티를 1.0으로 설정하면 모든 요청을 추적하는데 이건 개발 환경에서 쓰는 값이에요. 운영 환경에서는 부하를 줄이기 위해 0.1에서 0.5, 그러니까 10%에서 50%로 조절합니다. OTLP 엔드포인트에 추적 데이터를 보낸 서버 주소를 지정하고요. 로깅 패턴에 트레이스 아이디와 스판 아이디를 포함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면 로그 파일에서도 트레이스 아이디로 검색해서 해당 요청의 전체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APM 대시보드와 로그를 연결하는 핵심 방법이에요. 코드를 보시면 APM 없이 장애에 대응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서버에 SSH로 접속하고 그랩 명령으로 로그 파일에서 에러를 검색하고 시간대로 필터링하는 수작업을 반복하는 거예요. 서버가 한 대면 그나마 괜찮은데 서버가 세 대이면 세 대 모두 접속해서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가 5개이고 각각 서버가 3대면 15대 서버를 일일이 뒤져야 해요. 게다가 하나의 요청이 여러 서비스를 거치는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이 수작업에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리는 것도 흔한 일이에요. APM을 활용하면 장애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시보드에서 응답 시간이 급증한 시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서비스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떤 쿼리가 느린지,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코드 한 줄 안 보고 파악할 수 있어요. 기존에 30분 이상 걸리던 장애 원인 파악이 2에서 3분으로 단축됩니다. 분산 추적으로 요청의 전체 흐름에서 병목 구간을 바로 식별할 수 있고 에러 스택 트레이스도 자동으로 수집되어 있으니까 원인 분석도 빨라요.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는 APM 없이 장애 대응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서비스 규모가 커질수록 APM의 가치가 커집니다. 표를 보시면 대시보드에 포함하면 좋은 패널 6가지가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응답 시간 그래프인데 P50, P95, P99를 시간 추이로 보여줍니다. P99가 500mC를 넘으면 알림이 오도록 설정하세요. 에러율 그래프는 시간대별로 에러 비율을 보여주고 1%를 초과하면 알림이 발송되도록 합니다. TPS 그래프는 초당 요청수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급격한 증가나 감소는 이상 신호예요. 액티브 스레드는 현재 요청을 처리 중인 스레드 수로 풀 사이즈의 80%를 넘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느린 쿼리 목록과 에러 탑5 패널도 유용한데요. 1초 이상 걸리는 쿼리가 자동으로 잡히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에러 유형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 대시보드를 개발팀 전체가 볼 수 있는 곳에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사무실 TV에 띄워두거나 슬랙 채널에 주기적으로 스냅샷을 보내는 방식으로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APM은 애플리케이션의 성능과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도구이고 핵심 기능은 매트릭 수집, 분산 추적, 에러 추적, 알림 4가지입니다. 에이전트는 바이트 코드 조작으로 코드 수정 없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반드시 알아야 할 매트릭은 응답 시간의 P99, 처리량인 TPS, 에러율 3가지입니다. 등산 추적에서 트레이스는 전체 요청 흐름이고 스팬은 개별 작업 단위예요. 트레이스 아이디로 여러 서비스를 거치는 요청의 전체 경로를 추적합니다. 실무 팁으로는 핀포인트나 일래스틱 APM 같은 오픈소스로 먼저 경험을 쌓으세요. 샘플링 비율은 개발에서 100%, 운영에서 10에서 50%로 조절하여 부하를 최소화하고요. 로그 패턴에 트레이스 아이디를 포함하면 APM과 로그를 연결해서 상세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P99 응답 시간과 에러율의 임계값을 설정해서 장애를 조기에 감지하세요. 오늘의 APM,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